셀프 신고를 생각하고 계신 사업자가 계시다고 하면 좀 주의해서 신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금도 많이 내시고 또 잘못 신고될 경우에는 사업자를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벽인간TV의 통슬입니다. 이번에 익숙하시겠지만 되게 딱딱한 주제를 담당하고 계신 회계사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정민 회계사입니다. 이게 회계가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내용 자체가 좀 어렵고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최대한 쉽게 좀 풀어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사전에 좀 받았고 이제 최대한 쉬운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회계사님이랑 같이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이제 세금 신고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사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23년 12월 말 정도인데 그렇죠, 네. 이제 다가오는 24년 1월이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부가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예를 들면 저 매출 이 정도 나왔는데 부가세는 얼마 준비해야 되나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셀프 신고하는 것까지 총 2부로 다룰 거예요. 작년에도 저희 영상이 사람들이 계속 다시 봐주신 게 회계사님이 사실 셀프 신고법을 영상을 찍어주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그냥 그 영상 보고 여러분들 다 따라 하시면 진짜 일 안 맡겨도 처리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정보를 이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작년에 저희 채널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1년 동안 좀 꽤 많이 바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지난 1년 동안 이제 많은 사업자분들의 이제 세금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절세에 대한 고민 많이 들어드리면서 시간을 내서 틈틈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들을 위한 책을 한 권 집필했습니다. 아, 혹시 여기 보이는 이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미 샀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봤는데 구매대행에서 저도 오래 했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용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구매대행 하신다면 이건 2만 원도 안 되는 돈에 몇백에서 몇천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지난 기간 동안 네. 정말 수많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분들에게 네.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많이 들어보고 네. 실제 세금 신고도 많이 해보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제 노하우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구매 대행업 이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회계사님, 근데 이제 구매대행을 하다 보면요. 네. 이게 지금도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가 매출 한 달에 2천만 원 나왔다고 하면 이 매출 2천만 원을 다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해외 구매대행은 세금 신고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해외 구매 대행에서 사실 신고를 하실 때 네네.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매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해외 구매 대행업은 저희가 말 그대로 고객을 대신해서 물건을 해외에서 사서 대신 이제 구매를 해주는 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체 판매 금액이 1,000만 원이 나왔다. 네네. 그럼 이 1,000만 원을 세금 신고하시면 안 되고 총 판매 금액에서 네네. 해외 매입 금액을 차감하시고 거기에 이제 배대지 수수료나 관부가세 대납액 그리고 택배비 대납액이 있으면 네. 그 부분까지 차감하신 후에 그 해외 구매 대행업 순매출을 계산하신 다음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 2천만 원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다 신고해버리면 신고를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총 판매 금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세금도 많이 내시고 또 잘못 신고될 경우에는 원래 간이 가세자인데 이제 일반 가세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나 셀프 신고를 생각하고 계신 사업자가 계시다고 하면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실 때 이 매출 신고 좀 주의해서 신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그냥 홈택스 들어가서 막 입력해서 버튼 눌려보고 이런 식으로 신고했는데 잘 진행되지도 않고 그 매출을 신고해버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차라리 저희 다음 영상에 올라오는 셀프 신고 영상을 보시면서 이 부분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자, 부가세도 있고 종소세도 있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 부가세는 뭐고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뭐고 그 각각 신고는 기간은 언제 해야 되는지 그것 네.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 가세자냐 간이 가세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간이 가세자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24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부가세를 신고하는데요. 일단 이번 24년도 1월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24년도 1월부터 6월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24년도 7월 이렇게 7월과
1월 두 번에 걸쳐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가세 금방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1년에 매출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 800만 원 정도가 이제 원가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200만 원의 그 수수료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의 부가세가 붙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200만 원의 이익이 남은 사람은 대충 몇 프로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이제 간이 가세자냐, 뭐 일반 가세자에 따라 다른데 네네. 이제 간이 가세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율의 10%를 곱해서 세금을 내거든요. 네네. 해외 구매 대행업의 업종별 부가율은 15%입니다. 네네. 따라서 15%에 10%를 곱하면 1.5%.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계산한 200만 원에 대해서 1.5% 정도 부가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개인마다 다른데 간이 가세자이시고 하신 네, 분들은 맞습니다. 부가세 대략 그 정도 나온다. 그 정도 돈은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부가세는 이제 이렇게 아시면 대부분은 어느 정도 될 거고, 그럼 종합소득세라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24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200만 원에 대해서 또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게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물론 세율마다 다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러면 대략 종소세가 얼마나 나오는 거죠? 이제 다른 소득이 없다고 본다면 네. 저희 종합소득세율 가장 낮은 구간이 6%거든요. 네네네. 6% 그러면 정도. 이제 200만 원에 6%면 12만 원? 네. 12만 원. 네, 아. 그렇습니다. 그 정도 나오겠네요. 이게 물론 소득 올라가면 당연히 퍼센테이지 높아지니까 네. 그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나오겠다라고 미리 현금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다른 사장님들께서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세금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계시다가 맞아요. 네네. 갑자기 세금을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을 내라고 하게 되면 이미 돈을 다 써버렸는데 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매달 조금씩 번 거에서 일정 부분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네. 좋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질문이 제일 많았던 건데요. 네. 이제 사업하신 분들은 매출이 없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 매출 없는데 나는 딴 얘기겠지 하면서 부가세 신고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런 것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물론입니다. 일단 부가세 신고는 사업으로 해서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신고를 하실 때 무실적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사업장으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네네네. 간단하게 무실적 신고라는 버튼을 통해서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실적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 뭐 안 하면 그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실적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한 가지는 실적이 없다고 해서 부가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를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사업자를 내야 되거나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가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이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매입세액 환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이라도 꼭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질문이 많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거죠? 12월 20일 날 주문이 들어왔는데 네. 구매 확정은 1월에 넘어갔다. 네. 그러면 이게 무실적 신고로 해야 되는지, 매출 발생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아. 그 질문이 항상 많았거든요. 네, 네네. 좋은 질문이신데 네네. 구매 대행업의 매출 인식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되냐,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가장 많이 틀리시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네이버나 쿠팡으로부터 정산 받는 그날로 알고 계세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그날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매출로 인식해야 되는 시기는 고객이 구매를 확정한 날이거든요. 구매 확정한 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2월에 매출이 발생했는데 구매 확정이 1월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할 때 이제 소명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고 이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항상 그 다 불안해하고 계신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소명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소명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사실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네. 간단하게 그래도 구두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소명 자료는 반드시 이번에 부가세 신고할 때도 마지막에 이제 자료를 첨부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세무서로부터 이제 연락이라든지 다른 기타 추가 소명에 대한 이슈가 없어질 수 있고요. 일단 간단하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신고하는 매출은 총 판매 금액에서 해외 매입액을 차감하고 그리고 배대지
배대지 수수료나 관부가세나 택배비 대납액을 차감한 그 금액을 저희가 신고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집계하는 매출은 그게 아니라 총 판매 금액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해외 구매 대행업 매출을 계산하는 로직에 따라서 각각 소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총 판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이제 조회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소명 자료를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해외 매입액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요청하셔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의해야 될 점은 달러나 위안화로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사에 요청하셔가지고 세금 신고 때문에 그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자료에 대해서 원화로 환산해서 달라라고 하면 이제 카드사로부터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배대지 수수료나 관부가세 대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납한 내역을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이제 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셔서 소명 자료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배대지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대부분 배대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충전식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충전한 금액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 그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것을 좀 주의하셔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 준비하는 게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소명 자료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마진율 계산기, 이걸 소명 자료로 쓰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네네. 사실 이제 마진율 계산기는 소명 자료로 쓰기에 딱 맞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보면 환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고정값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 정확한 환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진율 계산기는 소명 자료로 쓰시기보다는 주문별로 얼마씩 벌고 있는지 이제 추적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구매대행이라는 게 뭐 네. 세금을 적게 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다른 업종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게 맞나요? 구매대행업에서도 돈을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셔야 됩니다. 네. 업종에 따른 차이는 아니고요. 부가가치세 관점에서만 본다면 다른 업종과 다르게 총 판매 금액에서 각종 매입액과 기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저희 부가가치세로 신고를 하다 보니 일반 가세자 분들보다 간이 가세자 분들이 더 많고, 간이 가세자가 당연히 일반 가세자보다 세금 부담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아니라 그 구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건 세금 신고랑은 좀 별개 문제인데, 간이 가세자분들이 많잖아요. 고객분들이 세금 계산서 발행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세금 계산서 발행 안 되니까 저희 주문 못 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네. 이럴 때 간이 가세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고객분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 쪽에 기장을 맡겨주시는 많은 사업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간이 가세자 하면 아예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됐고요. 네. 최근에는 세법이 바뀌어서 이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 구간에 있는 간이 가세자 분들이시라면 네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홈택스 가서 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 구간이 안 되거나 또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자주 발급해야 되는 거래가 많다라고 하시면 간이가세 포기를 하는 간이가세 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세금에 대한 어떤 효과나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더라도 현금 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죠, 네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 영수증 제안을 해보시고 그것도 안 된다 하면 그냥 스마트 스토어 결제할 때 자기들 사업자 번호 넣고 계산서 발행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또 판매자가 이끌어 가시면 주문 성사하시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간이 가세자라도. 네. 자, 그리고 이제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필수인가요? 2023년도에 해외 구매 대행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행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맹점 가입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상당히 불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미가맹되어 있으면 그 해외 구매 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차원 감면 대상이거든요. 최소한 50%에서 10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미가맹되어 있으면 창업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고, 이게 가맹점이 어쨌든 가입되고 나면 그 과세 기간에는 많이 못 받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는 또 적용이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 꼭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도 많이 질문이 나오는데, 배대지에서 사용한 비용을 부가세를 내고 반드시 자료를 받는 게 나은가요? 배대지에서 이제 가끔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면 추가 비용을 뭐 달라, 10%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꼭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구매
대행업 매출을 계산을 할 때 네. 총 판매 금액에서 배대지 수수료는 차감하는 항목이기 그렇죠. 때문에 별도로 세액계산서를 수치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을 필요 없으시고 그냥 이제 이거 엑셀만 다운받으셔서 증빙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경동 택배 비용을 판매자인 제가 부담했어요. 이런 비용은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택배비를 대납을 했다고 하면 네. 당연히 이제 저희 총 판매 금액에서 차감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동 택배비 이체 내역과 또 이제 택배비 영수증 등을 모아두시는 게 좋고 네. 이 택배비 대납액을 저희가 실제로 받아보면 세금 신고할 때 그 금액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뭐 영수증이 없고 이체 맞아요. 내역만 있다 네네네.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전체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데 큰 대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체 내역으로 저희가 소명을 해보고 어쨌든 세금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네네네. 말씀드릴 수 맞죠,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인데 이제 가족 카드까지 증빙이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상품을 매입할 때 내 카드가 아니라 남편 거라든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카드를 써도 되냐 이런 질문입니다. 가족 카드는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무서에서 나중에 가족인지 소명해라 라고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명을 하셔야겠죠. 그쵸. 다만 조금 이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만약에 이제 제가 사업자고 제 배우자가 근로자다.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연말정산 그런 카드 내역에 다 이제 지출 증빙으로 다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중으로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연말 정산 때? 연말정산을 하실 때 그 카드 내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거든요. 뭐 연봉이 한 5천만 원인데 카드 내역이 한 1억이 있다. 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가지고 연말정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되나요? 이거 사업자 카드는 네.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되고요. 뭐 안 하신 경우에도 저희가 입력은 할 수 있거든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실제 신고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동시에 이제 신고를 그쵸.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세무 대리인 분한테 맡기시는 경우에도 카드가 입력이 안 되어 있다 하면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수수료를 요구한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카드는 반드시 등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겸업 금지로 인해 회사에서 알면 곤란해집니다.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이것도 참 단골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제 책을 꼭 읽어보시라 네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네. 이 내용을 네네. 제가 한 챕터나 할애해서 네. 제 책에 되게 자세히 써놨습니다. 회사에서 모릅니다. 이렇게 딱 끝낼 문제가 아니라 직원이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 유형이 맞습니다. 몇 가지 네. 나눠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사업자가 2개, 3개 이렇게 될 경우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매대행 업태 말고 네. 다른 것들이 같이 껴있는 경우 네. 업태별로 세금 신고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일단 사업자 등록증 한 개 안에 예를 들어서 해외 구매 대행업도 하시고 다른 도소매업도 하신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구매 대행업 매출을 저희가 이제 좀 발라내서 세무 대리인에게 주셔야 됩니다. 또 직접 신고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발라내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같이 하신다면 나중에 갈릴 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셀프 신고를 하실 때도 발라내셔야 되고 어떤 다른 곳에 의뢰를 하실 때도 발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가 여러 개일 때 세금 신고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부가가치세는 사업 장별 과세가 기본이고요. 그래서 사업장이 2개, 3개이시면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되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인별과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한 분이시고 사업장이 3개 있다 하시면 종합소득세는 한 분에 네.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세무사님을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도 사실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순매출 기준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나왔을 때 이제 기장을 맡기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월 500 순매출이 나오려고 한다면 총 판매 금액 기준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2천. 되시는 분들에게 기장을 권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기장을 하는 게 맞지는 않고요. 매출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기간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만 건별로 신고를 의뢰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월 순매출 한 500만 원 이상 나오는 시점부터는 장부를 맡겨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을 제가 다 받아서 회계사님이랑 답변을 다 드렸는데 이 정도면 이제 대략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은 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고할 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직접 그냥 화면 보면서 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거를 저희가 다음 편에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편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셀프 신고할 수 있게끔 영상을 오픈시켜 드릴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책 네. 책 좀 많이 구매해 주셔서 좋은 책이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 좀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너무 똑같은 질문을 제가 뭐 한 수백 수천 건을 받다 보니까 네네네. 제가 이제 계속 답변 드릴 수는 있는데 이런 또 책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네. 제 세무 대리인이나 다른 분들과 좀 대화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프 신고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